이 차의 매력은 진짜 딱 5가지죠. 뭐 경량, 뚜따, 자연흡기, 후륜, 수동.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 거주하고 있는 네. 27살 ND2 오너입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이 차는 2019년식 마츠다 MX-5 ND2 모델이고요. 미아타죠, 이게요? 네, 등급은 딱히 없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 등급이라기보다는 어디 나라에서 수입됐냐 요걸로 조금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옵션을 그렇게. 이 차는 어디 나라에서 수입된 거예요? 이 차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버전이고요. 네. 멕시코에서 수입된 버전이 가장 깡통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멕시코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일본 버전, 미국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이거 몇 번 찍었었는데 대부분 다 멕시코였던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멕시코인 이유가 거기서 가져오는 게 가장 싸거든요. 아, 가격이? 네. 자,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차주님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이 차는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약 3개월 정도 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요? 3개월 동안 4,000km 탔습니다. 3개월 동안 4,000km. 지금 현재 키로수는 몇 마리? 지금 딱 45,000km입니다. 45,000.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전 차는 네. 현대 투스카니,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네. 르노 삼성 SM7 3500cc, 네. 그리고 네. 지금 i40와 이 차를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 사기 전에 직전 차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차 말씀이신가요? 직전 차. 이 차 포지션이었던 차가 제네시스 쿠페였죠. 젠쿠. 네. 그럼 이제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젠쿱을 탔던 게 네.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네. 그 차로 보통 서킷 주행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그 차로 짐카나 주행을 입문했었어요. 근데 짐카나를 타기에는 젠쿱이 한계가 조금 있던 차량이었고, 네. 그리고 그때 마침 젠쿱을 제가 오래 타기도 해서 젠쿱은 보통 드리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드리프트를 해봤는데 네. 저한테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젠쿱을 탈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는 제가 더 재미있는 짐카나에 조금 더 올인하기 위해서 네. 이 차로 기변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미아타였네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주변에서 추천해준 차가 86이었어요. 젠쿱에서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차가 86이었는데 네.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86은 좀 별로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86은 뚜껑이 안 열리죠. 뚜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또 ND2, ND1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ND1하고 ND2 그것도 고민 좀 하셨나요? 연식이요? 저는 목적이 짐카나였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어서 네. 사실 상관없었지만 매물이 ND1이 그 당시 없었어요. ND2 매물만 있었고 저는 좀 튜닝이 된 차를 찾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이 차가 올라와서 중복 투자가 없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ND1하고 ND2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짧게 좀 알려주신다면은 뭐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외관 디자인의 차이는 없고 네. 엔진의 출력이 많이 바뀌었죠. ND1 같은 경우는 150마력 정도고 ND2는 180마력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올라가면서 네. 이 RPM을 쓸 수 있는 영역이 6500에서 7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뭐 ND1보다는 당연히 ND2가 더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모드면서 더 낫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인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 차량은 딜러분께 할인을 조금 받아서 네. 3,850에 올라 있던 차를 3,700에 구매했습니다. 아,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돈이 없어서 할부로 했습니다. 카푸어예요, 카푸어. 아, 그러면은 혹시 풀할부인가요? 풀할부는 아니고 젠쿠블 판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얹어서 할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짧게 좀 선납은 얼마 들어갔고 월에 한 몇 년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건 좀 힘들어가지고 네. 공개를 안 해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아, 네네네네.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월에 나가는 정도는 괜찮죠? 할부 기간을 좀 짧게 했어요. 네. 그래서 월에 9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 월에 90 정도. 네. 자, 보험료인데요. 보험료 얼마 나오고 있어요? 보험료는 제가 젠쿠블 탈 때 180만 원을 냈었는데 네. 요 차로 변경을 하니까 3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아, 그래도 자차는 다 넣으셨죠? 자차 다 포함입니다. 자차 다 포함이고. 자차가 비싸요, 이 차가. 그러니까요. 네. 자차가 확실히 비싸긴 하네요. 네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고급유 넣고 있습니다.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네. 5만 원 넣으면 웬만해선 가득 차요. 와우. 이게 탱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탱크가 굉장히 작아요. 40 40몇 리터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정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주행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그냥 뭐 연비 주행할 경우에 네. 500km 정도 한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연비 주행할 경우는 500 네, 킬로. 500에서 600까지도 타시더라고요. 연비 어. 주행 시에는. 자, 근데 제가 지금 봤는데 이거 차가 수동이네, 그렇죠? 네. 미에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수동인가요? 오토도 있는데 네. 수동의 비율이 꽤 많은 편입니다. 차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수동으로 출고하시는 분이 많고, 애초에 차량 가격이 이 차의 솔직히 말해서 이 차의 가치에 비해서 국내에서 이 차를 구해야 되는 가격이 비싼데 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옵션이다 보니까 추가 요금이 또 붙어요. 그래서 수동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님도 뭐 수동으로 하신 거는 당연히 뭐 드라이빙 네, 즐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차의 실제 연비는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GT빙에 달려 있어서 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연비가 굉장히 낮지만 일단 순정 차량 기준으로 해서 네. 고속도로 연비가 20km 이상이 나옵니다. 20km? 네, 잘 나오는데요?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는데요? 네. 시내는요? 시내 주행은 윙 없는 차량 기준 한 13km. 윙 있으면요? 저는 1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내. 생각보다 좀 많이 영향을 좀 받네요, 윙이. 네, 연비가 2km 정도 빠지더라고요, 제가. 자,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 그냥 뭐 펑카로 즐기고 계시다. 네, 펑카입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요. 한 달에 네. 주유비만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신지? 한 달에 주유비가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20만 원. 그냥 한 네. 달에 4번 정도 주유한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외관 디자인 네. 솔직히 정말 귀엽고 정말 예쁩니다. 음, 제가 MX-5라는 차량 자체의 디자인을 원래 안 좋아했어요. 네. 너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인상이라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그런 이미지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4세대 ND로 오면서 네. 앞 인상이 굉장히 샤프해졌어요. 저는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 차가 이렇게 변했구나,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뭐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나름 반영을 했죠. 이게 나온 게 15년도니까 네. 15년도 당시의 디자인 트렌드, 뭐 이런 디스플레이라던가 핸들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때 당시 15년도의 디자인을 좀 반영이 됐는데, 네.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 좀 많이 싸구려틱하죠. 제일 좀 싸구려틱하다는 거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일단 소재 자체가 좋은 소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예요, 센터페시아가. 네. 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어요? 처음 탔을 때 이제 딜러분께 차를 받아서 네. 주차장에 딱 주행을 했는데 네. 반응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차가 엑셀을 밟으면은 그냥 바로 반응을 해주고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도 바로 반응을 해줘요.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게 이게 뽑기운이 따로 있나요? 뽑기운이 일단 국내에 출고된 개체수가 적어서 네. 뽑기운이라고 말씀드릴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일단 GT. 네, GT빙이랑 네. 휠, 서스, 배기, 시트 요 정도입니다. 이거 차주님께 다 타신 거예요? 아니면 튜닝 되어 있는 차량이었던 거예요? 튜닝 되어 있는 차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딱 이렇게만 튜닝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차를 가져오면 돈은 더 들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죠. 아, 그러면 베스트네요. 지금 뭐 다 되어 있는 거 가져오셨으니까. 네, 저는 가져와서 타이어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 시트의 착자감인데 보니까 시트가 레카로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 레카로. 아, 이게 순정 시트. 혹시 순정 시트는 앉아보신 적이 없죠? 조수석 시트 앉아봤죠. 아, 조수석 시트. 좀 지금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시트가 차의 이 실내 공간에 비해서 높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성인 남성이 타기에 네. 안전키가 조금이라도 크신 분이면 머리가 일단 닿고, 네. 웬만한 평균적인 사람이 서킷을 타기 위해 헬멧을 쓰면은 머리가 그냥 닿아버려서 서킷 주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트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이 레일을 빼고 아예 시트 자체를 밑에 박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순정 자체를. 네. 네. 아예 시트 교체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 높이 때문에. 그래도 순정 시트도 착장감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자, 시트 포지션은 물론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시트 포지션 저한테는 딱 맞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최대한 뒤로 당긴 거예요. 네. 근데 저보다 다리가 기신 분은 온전한 포지션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70cm에 80kg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다리가 좀 많이 긴 편이라 네. 시트를 좀 최대한 뒤로 밀어서 앉는 편이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180cm가 넘으시는 분들은 네.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야, 제가 키가 176인데 조수석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핸들의 그립감. 이거는 뭐 보니까 순정인데, 네. 뭐 별로 특이사항이 없죠. 순정 핸들인데 다른 차들 핸들에 비해서 네. 이 핸들 그립이 좀 얇아요. 얇은데 얇은 거에 또 나름대로 이게 잘 잡혀서 저는 좋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직경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좀 큰 것 같긴 한데. 네, 요게 얇아서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얇아서. 네, 다른 차들과 크게 직경의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핸들 무게감.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가요? 차가 작은 거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핸들이 네. 이게 아마 튜닝이 된 차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핸들 자체 무게감은 있지만 핸들을 돌리는 건 굉장히 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핸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성질보다 네. 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너링은 굉장히 좋은데 직진 안전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핸들이 무게감이 좀 가볍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핸들 자체는 또 무거운 편이죠. 차의 크기를 생각하면. 크기에 생각하면은. 네, 모닝 같은 거 핸들 돌려보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가 모닝보다 작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생각하면 많이 무거운 편이죠. 하지만 그냥 뭐 일반 남자분께서 운전하시기에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함은 전혀 없잖아,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는 회전 반경인데 뉴턴 했을 때라든지 네. 뭐 특이 사항이 좀 있나요? 회전 반경은 차 자체가 짧다 보니까 네. 휠 베이스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휙휙 잘 돌아가서 유턴도 그냥 한 번에 하고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쪽 버튼. 창문 쪽, 예, 버튼이 뭐 있어야지 편의성이 있는데 뭐 자, 창문은 요 두 개가 끝이고요. 네.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이게 윈도우 스위치 요게 두 개가 끝인데, 네. 다운은 오토인데 업은 오토가 안 돼요. 그 정도가 있고요. 이쪽에 요 크루즈 버튼, 그래가지고 이쪽은 음량인가요? 뭐 음량과 요거 어쨌든 오디오 조작 버튼, 네네. 그리고 통화 버튼 이렇게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모니터 사이즈가 네. 좀 작은데 혹시 뭐 크게 불편하신 건 없나요? 모니터는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로 내비 보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네.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다 비상 깜빡이도 괜찮은데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공조기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직관적이어서 네. 딱히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자, 네. 밑에 부분 넘어가니까 요거 조그 다이얼 쪽은 좀 어떠세요? 요거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아, 요거요? 예. 요거는 BMW 걸 좀 따라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잘 안 쓰시죠? 요거는 요 화면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는 버튼이죠. 네, 네. 조그 다이얼은. 네. 그런데 요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포지션적인 건데, 네. 이게 사이드는 또 여기 있고 네. 얘가 여기 있는데, 아, 그러네. 네,
이게 아마 우엔들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차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보통 운전할 때 팔을 여기에 두고 그쵸.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기어가 이쪽에 있을 때 네. 여기 닿습니다. 그래서 조그 다이에 눌려요, 한 번씩. 이 상태로 이렇게 2단 넣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닿아요, 딱. 그래서 한 번씩 버튼이 눌리는 게 조금 불편해요. 자, 그리고 이거 거의 뭐 다이얼이 또 굉장히 손목이 많이 꺾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이게 레버가요? 아니, 아, 여기 위치가요? 예, 위치가. 네, 좀 많이 뒤에 있죠. 많이 뒤에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엔들이라서 이쪽에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또 여기 위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러네요. 네. 또 마찬가지로 사이드를 이렇게 당길 때도 네. 그냥 이렇게 네. 네. 위치가 네. 멀어요. 아무튼,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 뒤에도 있는 것 같고, 네, 앞에도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네. 이게 이 차의 가장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꼽힙니다. 그러네요. 네. 뽑아서 여기 뒤에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꽂을 수 있는 뒤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 뒤에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 두 개 들어가네요. 지금 멈췄으니까 꽂아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여기다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제가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음료를 꽂아놓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는 조금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쵸. 뒤에 쪽에 있는 거. 자, 사장님 봤을 때는 뭐 이런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수납 공간이요. 네. 여기 보시면 글로브 박스가 없습니다. 그러네. 네. 네. 그리고 유일한 수납 공간이 여기 하나 가운데. 있고요. 뒤에. 네. 그리고 요 부분. 요게. 네, 요게 끝입니다. 막상 타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나요? 혼자 탈 때는 모든 짐을 다 조수석에 놓기 때문에 괜찮은데 둘이 네. 타면은 이게 옷을 벗어둘 공간이 없습니다. 외투 같은 걸 입고 있을 때. 그러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이게 지금 서스가 튜닝이 되어 있다. 네. 이 차는 네. 튜닝이 되어 있는 서스인데 네. 순정 서스 기준으로는 네. 순정 서스는 몰랑몰랑한 게 거의 모닝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랑말랑해서 네. 말랑말랑한 데다가 차가 이렇게 납작하다 보니까 네. 이 지상고 자체도 거의 모닝급입니다. 차가 낮더라도.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것도 그냥 슝슝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 서스. 하지만 이 차는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낮춘 거죠. 그러면은 뭐 일체형이죠. 일체형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차주님께서 봤을 때는 일체형하고 순정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주님은 일체형이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편안하게 타려면 순정이 훨씬 네. 편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와인딩이나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스는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서스가 너무 말랑하기 때문에 차가 좌우로 롤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게 좀 많이 불안한 요소죠, 운전을 할 때는. 자, 이 차 주행 질감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주행 질감은, 엔진 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이게 아마 마츠다 엔진 특성인 것 같은데 네. 다른 마츠다 차들을 타봐도 엔진은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외에 네. 미션이 6단 수동 미션이 오로지 마츠다 미아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넣을 때 아주 그냥 미션이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미션 이거 기어 바꿔보고 와 이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게 좀 느껴져서 네, 신기하다.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고 미션 변속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좀 다른 젠쿱 탈 때도 수동이셨죠? 네, 비교 확 되나요? 엄청나게 되죠. 젠쿱 미션이 네. 조금 유격이 좀 있듯이 들어가는 네. 툭툭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네. 얘는 그냥 자기 위치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미션의 위치 자체도 네. 얘는 여기 있어서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하거든요. 네네네. 포지션이 잘 나와요. 근데 젠쿱은 이쯤에 있어요. 이쯤인가? 네. 이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변속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뭐 기업이나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빨려 들어간 거 말고. 기어비는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네. 6단에 100km로 주행했을 때 3000rpm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어비가 이 차 자체가 7500까지 rpm을 돌리는 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서킷을 주행을 하신다 하면 기어비가 짧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 네, 서킷에서 6단을 안 쓰는 정도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야, 6대나 안 쓴다. 오. 자, 그럼 이 차의 가속력인데 네. 출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력은 180마력 정도 되는데 네.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100km 미만에서는 네. 아주 경쾌하고 좋은데 네. 이게 그 고속 영역에서는 네. 차가 밟아도 안 가거든요, 진짜. 특히 저는 윙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속에서 네. 가속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편인데 네.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길이 쫙 뻗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조금 쌌는데 네. 왕 하고 가고 있는데 네. 옆에서 이제 시트로행 차가 아, 같이 네. 가더라고요. 시트로행 SUV가 같이 가더라고요. 아. 그 정도입니다. 아. 자, 그럼 이 차를 혹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저는 이 차는 최고 속도를 내려고 탄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밟아보진 않았는 거기까지 밟아보진 않았는데 네. 일단 200은 내기 힘들 거예요. 순정 기준으로는 220 조금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정 기준. 차주님께서는 꿈속에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꿈속에서 뭐 300까지도 밟아봤죠 뭐. 아, 실제로? 네네네네네. 아 그건 진짜 안 밟아봤습니다. 아, 그럼 네. 이 차는 그냥 저는 이 차는 진짜 서킷 와인딩 짐카나 요 정도기 때문에 속도를 낼 일은 많이 없거든요. 코너링을 즐기는 차라서. 아, 제가 이제 그 고속 안정감 때문에 네. 이 차의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고속 안정감이요. 네. 고속이 몇 킬로 정도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 뭐 차주님께서 이제 원래 최고로 밟았던 그 속도에서 비례해가지고 제가 보통 여쭤보거든요. 일단 고속이 도로가 좀 잘 닦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낼 때 네. 내봤자 뭐 한 120, 130 정도겠지만 아,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완전히 평평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뭐 범프도 있을 수 있고 요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고속도로 범프에서 이 차가 점프를 했습니다. 아, 네. 점프를 했다. 네, 서스가 딱딱하기도 하고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네. 앞바퀴가 튀어오자마자 바로 뒷바퀴가 튀어올라서 차가 아예 그냥 붕 떠버렸어요. 놀라셨겠다. 네, 놀랐어요. 그게 차 산 첫날이었거든요. 네. 사갖고 집에 오는 길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핸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고속에서 차가 네. 직진을 딱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조금만 돌려도 차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동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은 네. 차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센 패드를 안 끼워도 네. 잘 서줍니다. 무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코너링, 이 차의 코너링, 뭐 어떠신 것 같으신지? 말할 것도 없죠. 코너링은 뭐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차들 중에 탑급이라 생각합니다. 아, 탑급이다. 네. 뭔가 이게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코너를 돌았을 때, 야, 이 정도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경험담이 좀 있을까요? 이 차를 산 첫날에 와인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앞에 다른 분들이 선행을 하시고 저는 차 산 첫날이기 때문에 후행을 했었는데 네. 좀 앞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빡세게 타셨는데 네. 제가 젠쿠비였으면 아마 뭐 바로 꽂았을 뻔한 그 정도 상황에서 이 차는 다 돌아가 나가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된다고? 이런 싶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차는 코너링 한계가 굉장히 높은데 네. 한계가 높은 만큼 한계를 넘어가는 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립을 놓치는 순간이 네. 놓치게 되면 그립을 확 놓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시큼시큼한 경험도 있으셨죠? 공도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짐카나를 탈 때 그냥 이게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차가 스핀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짐카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죠? 짐카나는 그냥 좀 넓은 공간에서 네. 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라바콘을 세워두고 특정한 코스를 만들어서 그 코스를 빠르게 주파하는 타임어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의 모드별 버튼인데 없죠? 없죠. 수전에. 네. 자, 엔진은 배기음. 일단은 배기가 일단 튜닝이 되어 있는데 네. 순정은 아니란 말이죠. 네, 배기 엔드만 되어 있습니다. 엔드만. 저거는 혹시 무슨 배기예요, 지금은? 저거는 그냥 웨이커가 있는 배기는 아니더라고요. 아, 커스텀 배기구나. 네. 자, 이 배기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기음이 깔끔하죠. 자연흡기다 보니까 딱 자연흡기 4기통의 배기음인데 네.
그냥 평소에 다닐 때는 정말 그냥 뽕 하는 정도 소리지만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00rpm까지 돌아가는데 네. 그때 이제 쾌감이 엄청나죠. 일반 차들에서 들을 수 없는 그 고회전 엔진의 배기음이죠. 순정 배기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정 배기음도 조용하긴 하지만 거의 이 안 차 들리죠. 자체가 네. 뭐 탑을 열고 했을 때 기준으로 배기가 바로 자기 뒤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꽤 많이 들리는 편이래요. 그래서 이 차도 배기가 튜닝돼 있지만 네. 배기가 진짜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엄청 실제 배기 소리에 비해서 많이 크게 들리는 편이죠. 저희한테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사이즈는 사실 뭐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까 뭐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인데 어떠세요? 스피커는 오픈카 하면 또 스피커가 좋아야죠. 네. 근데 이 차는 스피커가 쓰레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멕시코 버전 가장 깡통이라고 했잖아요. 예. 깡통에 빠지는 게 또 스피커가 빠져요. 풀옵션 버전에는 스피커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이게 또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헤드레스트 스피커도 빠지고 보스 스피커도 빠집니다. 그래서 음질은 상당히 별로고요. 네. 참고로 그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들어간 차들은 네. 거기에 마이크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 여기서 같이 통화를 하는데 여기 만약에 시트를 튜닝을 한다 하면은 네. 블루투스 통화를 못 한대요. 그럽니까? 왜냐하면 스피커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또 네, 있구나. 또한 음질도 안 좋아지고요. 자,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 사이즈는 트렁크 또한 굉장히 협소한데 네. 은근히 이게 깊이가 있어서 꽤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이라 차쟁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5가지인데 일단 경량, 그리고 뚝딱, 컨버터블이죠. 네. 그리고 수동. 수동. 요즘 수동차 구하기 힘든데 맞아요. 얘는 신차도 수동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들이죠. 네. 그리고 자연흡기. 터보차가 아닌 이 자연흡기의 이 배기음. 그렇죠. 그리고 후륜. 우리는 네. 후륜인데 일반 후륜이 아니라 프론트 미드십 후륜이잖아요. 네. 엔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쯤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차가 이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은요? 최대 단점은 느리다는 거죠. 느리다. 네. 초반 발차력과 네. 뭐 100km까지 가속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네. 그 이유가 정말 안습일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차는 뭐 빨리 가려고 타는 차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0km 이상 밟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100km 안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재밌는 차가 이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규정속도 안에서.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을까요? 차주님께서 타시면 단점? 단점이라 이 차를 만약에 데일리카로 운용하실 분들 뭐 이 차만 가지고 계실 분들은 네. 조금 기출을 드리는 게 데일리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을 그렇죠.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 차들 1.5인승이라고 해요. 네. 지금 타고 계신 자리가 0.5인승이거든요. 네. 밑에 보시면은 네. 여기 공간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툭 여기 올라와 없어요. 있거든요. 툭 올라와 있어요. 네. 거기가 뭐가 지나가는 자리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그래서 발 놓을 공간이 일단 없고요. 네. 자리도 되게 좁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이드를 당기면은 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져야 됩니다. 그래도 풋풋한 연인 또는 썸 타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겠다, 그렇죠? 썸 타는 분들께 절대 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일단 여자친구가 차쟁이가 아니면은 네. 타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타면서 이것도 단점인 것 같아. 그거 딱히 외에는 없네. 뭐 굳이 얘기하면 일본 차라는 거? 일본 차라는 네. 거.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일본 차라서 누가 테러를 할 수 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실제 이거 테러 안 나갔잖아요. 지금 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뭐 그런 반일 감정도 조금 없어진 것 같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 혼다, 도요타, 닛산은 알아도 마츠다는 모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제조사의 좀 아쉬운 점인데 아까 소재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제조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을 안 해준다는 거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있나요? 저는 검은색을 산 걸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거를. 왜냐면 그때 이 차가 매물이 별로 없잖아요. 네. 팔린 것도 많이 팔린 차가 아니고 네. 지금 새 걸로 살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튜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차는 중국 투자가 없을 것 같아서 네. 튜닝이 다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냥 검은색이어도 그냥 사자 하고 샀는데 이게 좀 튀어야 되는 차인데 검은색이니까 뭐 안 튀잖아요. 그래서 지금 랩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노란색 하려고요. 노란색. 네. 순정이 없는 색상 해야죠. 만약에 블랙 말고 그냥 차 원색깔로 봐주신다면은 차주님은 블랙 이외에 어떤 색상을 원래 선호를 좀 하셨어요? 블랙이 아니라면은 네. 지금 멕시코 버전 기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레드인데 네. 레드가 진짜 예쁩니다. 레드? 일반 레드가 아니에요. 진짜 예쁩니다. 이건 진짜 뭔지 실물로 알아요.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차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네네. 색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 차 도장면이 네.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뭐 도장도 얇고 약하고 해서 잘 까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PPF 아니면 최소 랩핑 정도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자면 돌방을 튀면은 무조건 그냥 칠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 차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건 딱히 없으시죠? 수리는 그냥 케미컬 정도만 갈았고요. 그리고 케미컬 관련해서 네. 미션 자체가 방열이 조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갈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몇만 킬로대 갈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4만 킬로 4만 이내에는 좀 많이들 갈아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인터라서 정비성이 이제 사실 뭐 마츠다 서비스센터가 사실 없죠. 네. 그렇다면은 또 사실 사설로 가야 되잖아요. 네. 사설 괜찮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차를 만질 수 있는 센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차 자체가 뭐 들어가 있는 전자 장비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뭐 엔진 미션 자체가 거의 끝인 차라서 다른 차와 크게 구조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네. 어때요 이 차는? 뭐 케미컬 같은 경우도 뭐 전용을 굳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네. 굳이 싸제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케미컬 교체하면서 있는 뭐 해봤자 오일 필터 그렇죠. 필터는 모닝이랑 호환이 되거든요. 모닝이란요? 네. 모닝 거 그냥 쓰면 되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네. 뭐 타이어도 뭐 사이즈 있고 뭐 그리고 뭐 더 할 게 있나요? 또 유지하는데? 그렇게 막 수입차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비싸진 않네요. 그쵸? 네, 뭐 문제가 있다면 뭐 박았을 때 사고 났을 때 네, 외판을 구해야 될 경우에 무조건 이게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힘들겠다. 네, 그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이건 뭐 직수입 차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공업사에서 못 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다 수리는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차 유지비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네. 그냥 쉐보레 차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연비, 기름이 별로 안 들고 네. 유지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해봤자 이제 뭐 그 다른 큰 것들이 터졌을 때인데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쉐보레도 사실 부품값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예. 딱 그 정도에다가 그냥 수리 기간이 더 길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차를 굉장히 싸게 굴리는 차거든요. 뭐 서민들의 포르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월 얼마라고 얘기하시면은 월 300 이내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 고질변의 결함 장고장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죠? ND1 같은 경우에 미션에 좀 결함이 있어요. 네, 미션에 결함이 있는데 제가 ND1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뭐 리콜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이제 국내에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ND2에 와서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잡소리는 제가 이거 일체형 서스를 껴놔서 뭐 네.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는 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 나는 상태이고요. 음. 풍절음이 그냥 뭐 국내에 있는 차들 중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최악이다. 네, 저희가 배기가 돼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네. 80km 넘어가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 이슈, 뭐 카페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네. 뭐 이슈가 좀 있나요? 없죠? 랜디2 같은 경우는. 차가 몇 대 풀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슈가 될 게 없지요. 될 게 없고. 자, 그리고 주위 반응인데 이 차를 사고 나서 네. 좀 어떠셨어요? 인터넷에서 한동안 유명했던 밈이 있죠. 아반떼 N과 관련해서. 아, 네네. 네. 그게 오빠 병 뭐야 이렇게. 네네. 야, 네가 그 차를 샀냐? 아, 이거 그 차구나. 이 정도 반응이 있죠. 근데 아니 그 밈이 없었으면 일반인들은 이 차를 몰랐을 거예요. 정식 수입된 차도 아니고 많이 있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거기 만화에서 그 여자가 뭐 이게 200만 원만 더 얹으면 살 수 있는 차인데 이걸 사야지 야반떼를 사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상상 속의 네. 인물이라는 거. 이제 실제로 이걸 사면 여자친구한테 네. 욕을 들을 거예요. 저도 욕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거는 뭐 뒤로 눕혀지지도 않고 잘 수도 없고 아. 좁고 시끄럽고. 자, 하차감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봐주죠, 그래도. 많이 보죠. 아무래도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 자,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여친님의 반응. 네, 여친 반응과 네. 얼마 전에 하나 일이 있었는데 네. 차가 좀 낮다 보니까 옆에 이제 보도블럭에 갓길에 주차하면 보도블럭에 닿을 수가 있잖아요. 문을 그렇죠. 열면은. 네네. 그게 닿았어요. 닿았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좀 많이 화를 낸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화를 낸 거죠. 아니 자기가 좋아서 타는 차인데 내가 맞춰주기 힘든데 내가 이걸 아껴줘야 되냐고. 나도 이거 타기 싫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한번 타고 가는 길에 네. 비가 한번 왔었어요. 네. 뚜껑을 열고 가는데 네네. 근데 그때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네. 비가 오니까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80km에서도 뚜껑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이거 수동이죠. 네, 그냥, 수동이고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니까. 네. 당기고 끼고 하면 네, 되고. 그리고 속도 제한 같은 것도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여자친구 보고 뚜껑 좀 닫아줘 하면. 네. 재밌네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게 네. 이게 뭐 함부로 도전할 차는 아니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도전해 볼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JDM이라고들 하죠. 그런 네. 차들에 비해서 네. 굉장히 최신차기 때문에 관리도 쉬운 편이고 고장날 건덕지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장고장도 없을 것이고 더 스트레스 없이 JDM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야,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 연식별 차이, 등급 추천, 뭐 선택 옵션 등등등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무슨 용도로 차를 탈지를 먼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서킷 용도로 탄다 하면은 저처럼 튜닝이 돼 있는 멕시코 버전 차를 구하라고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그리고 그냥 뭐 드라이브, 가벼운 드라이브 정도를 한다 하면은 오토를 사셔도 괜찮고 하드탑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드탑은 그리고 전동이고요. 그리고 미국 버전 이런 차들 사시면은 옵션도 꽤 좋으니까요. 네. 여기서 뭐 열선 시트도 있고 스피커도 여기 달려 있고 뭐 차선 이탈 연고 뭐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오토 스탑, 아이들링 스탑 이런 것도 다 있고.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대부분은 내가 이걸 잘 탈 수 있을까? 잘 탈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죠. 차가 워낙에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걸 뭐 그래서 뭐 바로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자마자 바로? 네, 사자마자 왜 바로 파는 거예요? 일단
너무 느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느리거든요, 정말로. 인제 스피디움에서 빠르게 타시는 분들은 그냥 코너링을 가지고 최대한 타시는 분들이고, 네. 실제로 그냥 직선에서 밟아보면은 내가 이걸 왜 샀지 싶을 정도로 느려요. 대부분 많이 다시 파는 이유가 속도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속도.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그냥 불편해서. 자, 이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자, 이 차의 매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차의 매력? 이 차의 매력은 진짜 딱 5가지죠. 뭐 경량, 뚜따, 자연흡기, 후륜, 수동.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펀카를 찾는다 해서 어떠한 펀카를 샀을 때 이 중에 하나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가 아니면은. 그게 이 차가 아니면 혼다 S2000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요소들은 어떠한 다른 차를 샀을 때, 내가 펀카로 샀을 때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뭐 자연흡기 차를 살 걸, 내가 뚜껑이 열린 차를 살 걸. 근데 이 차는 그런 후회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다 되니까. 단지 느릴 뿐이죠.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어느 기준이야 따라 다른데, 그냥 차주님 개인적인. 펀카로서는 5점 만점이고요. 이 차 한 대만 갖고 계실 분들에게는 한 2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펑카로서는 만점이네요. 그렇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건데, 여기서 우회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당장 없어졌어요. 네. 어이구야.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또 사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차 또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가 간다. 지금 같은 경우면은 저는 다시 살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요. 빨간색으로. 네. 멕시코산으로요.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나요? 잠깐만요. 네, 차주님도 굳이 멕시코산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되면 좀 미국산이 더 좋죠. 근데 저는 용도가 진짜 이렇게 차를 조금 괴롭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 차의 장점인 경량이 조금 희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해도 이 차를 사고 남은 돈들은 튜닝에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이라 보면 될까요? 네.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끊을게요. 네. 차주님께서 이제 탑 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예, 차주님. 보니까 위에 이렇게 하시고. 닫을 때는요? 네. 네. 끝입니다. 정말 빠르네요. 네. 네. 차주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끌고 갔던 정보를 보니까 일단 ND1하고 ND2가 연식이 19년식부터 네, 19년식 중반부터 ND2로 바뀐 거고요. 네. 19년식 초반은 ND1이죠. 그리고 아까 또 일본 차는 또 우핸들의 CC가 또 낮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 버전이 우핸들이고 네. 그리고 1500cc가 들어가고 네. 크루즈가 빠져요. 그리고 멕시코산은 2000cc고. 네, 다른 버전 전부 2000cc이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끊을게요. 네. 자, 마츠다 MS5 ND2 미아타 커스텀 100이고 엔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차주님.